금요일 시장이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설마 오겠나 싶었는데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깨고 코스닥은 600포인트가 위태롭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모조리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성난 트럼프의 중국 제품의 추가 관세,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북한의 미사일 등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있으며 점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끝인가 너무 걱정이 되는 구간이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개월째 증시가 안 좋다, 최악이다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어서 일부러 인버스 사놓고 우리나라 증시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좋으면 좋겠고 개미 투자자들이 다 같이 손해보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3000포인트, 코스피가 3000포인트, 코스닥이 1000포인트 이런 상황을 누리면서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절대 우리나라 증시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현재 보이는 상황을 중계해드리고 있으며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증시가 안 좋다, 불길하다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너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좀 비관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지금도 증시가 안 좋다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 당연히 전업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게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상승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와 비교도 안 되고 심리적 대응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좋기를 바라고 있고 제발 증시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현재 주가가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정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단타라서 증시가 떨어지던 말던 무슨 상관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투자도 정말 즐겨 하기 때문에 빨리 스윙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단타보다는 스윙 투자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단타보다 훨씬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스윙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빨리 갖춰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전업 투자자로서 단타와 스윙 두 가지 돈벌이 중에 이 돈벌이 중에 스윙 투자 한 개가 현재 막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증시에 대한 하락장은 그대로 보여지는 하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하소연까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들 하셨겠지만 오늘 시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증시까지 이 모양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월부터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가 더 안 좋은 이유가 작년에 저점을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체감상으로는 작년 대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한 방에 폭락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피곤한 시장이고 좀 더 힘든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전 저점을 깨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피곤할 수 있는 게 당연하고 현재 증시는 만만치 않고 세계 증시가 지금 폭락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틀 동안 제가 신규주로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틀 동안 신규주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상당히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을 내고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신규주들 때문에. 근데 제가 웃긴 게 다른 것들은 다 제어를 잘하고 대응을 잘하는데 이 신규 상장만 나온다 하면은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너무 매달리는 게 아닌가, 제가 문제점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를 끊지 못하고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가끔씩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도 많지만 수익이 날 때는 뭐 시원시원하게 나지만 가끔씩 이렇게 100만원 돈 안으로 손실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어제 계획이 여기서 이 몸통 상단 구간을 돌파할 때 레버리지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 그 악재가 10시 이후에 나온 다음에 증시가 반등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미 선반영된 구간이라서 그래서 증시가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폭락을 하고 그거랑 플러스 시켜가지고 아침에 신라젠이 급락했습니다. 점 하한가. 이게 점 하한가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닥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제가 이 타이밍을 틈타서 여기 레버리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레버리지가 신라젠 때문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5%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플러스까지 갔지만 이 코스닥 레버리지는 고점이 마이너스 3.5%, 이 신라젠이 폭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 레버리지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매매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악재가 10시에 터진 이후에 그리고선 이제 좀 반등할 때 레버리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 신라젠 때문에 이 레버리지 매수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신라젠 엄청난 악재가 터졌죠. 지금 바이오주들이 완전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대형 바이오주 종목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지금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것도 심리상으로 완전히 저점 부근에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뚫고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지금은 황금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한번 치고 올라갈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사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신라젠 하한가 잔량이 1,400만 주로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 악재면은 다음 주 월요일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가 힘을 못 썼습니다. 레버리지 차트를 보면 거의 최악입니다. 저점을 완전히 깨버렸고 지금 상태에서 그 레버리지를 계속 매수하려고 대기를 했지만 이 신라젠이 점하가는 것을 보고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냥 레버리지를 한번 노려봐야지, 레버리지가 좀 눌릴 때 노려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신라젠 악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다가 이 신라젠은 매수를 안 하고 그리고 구경하다가 신규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에 접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장 초반에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공모가 대비 하한가로 시작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그 하한가 물량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35만 주? 그 정도 물량이 있어서 섣불리 사지는 못하고 그냥 1,000만원치만 이렇게 대기를 해놨다가 하락 VI가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때 하락 VI가 풀릴 때 동시에 1,000만원치 매수를 해서 단타로 처음에 수익을 보고선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VI가 걸린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하고선 장중에 8%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뒤로는 계속 무너지면서 나중에 추가적인 매수로 이거를 한 1억치 매수했는데
도저히 못 오를 것 같아서 1억치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1억 넘게 매수를 했었는데 거의 본전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를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접근을 했지만 이게 도저히 원래 제가 사고 나면은 매수를 할 때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싶을 때 매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한 호가 두 호가 못 오르고 계속적으로 물량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쌓이는 물량을 감당 못해서 손해를 보고 팔았죠. 그 밑에 물량이 다 받쳐주지 않아서 두 개의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난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크다 보니까 1%를 손절하더라도 좀 아픈 금액이 손절이 되었고 그래도 여기서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고 종가에 거의 최저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15,500원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이게 또 그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엮여가지고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장중에 힘이 너무 없었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편도 아니고 뭐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 기관들의 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하고 연기금에서 들어왔죠. 사모펀드 얘들은 무조건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모펀드랑 금융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90만 주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체감되는 것은 한 기관들이 8만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보험하고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다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 이것만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있었고 다른 종목은 신라젠을 포함해서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았고 중간에 플러스가 갔긴 했지만 오늘 시장은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테코피아를 정리를 하고 모든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전부 현금화를 했습니다. 잠깐 쉬어가려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신성통상이 상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약간씩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이 인버스가 장중에 1% 이상 올랐었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1% 이상 올랐었고 레버리지가 저가가 마이너스 2.6% 2.6%까지 내려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서킷 걸릴 때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건 진짜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이 내려간 가격이 6,800원인데 여기서 좀 누군가 매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이 85원에서 바로 1% 이상 내려가지고 매도할 만큼 여기서는 주문을 잘못 넣은 것 같고 그렇다 해도 마이너스 1.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미 신라젠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는데 유럽 증시도 폭락으로 시작했고 신라젠에 대한 악재 때문에 이게 어차피 신라젠이 월요일도 하한가를 가버리면은 당연히 이 코스닥 150 지수가 폭락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7% 정도 반영이 됐는데 코스닥 지수는 1% 떨어졌지만 이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점점 떨어졌죠. 이렇게 등락률이 심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화를 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에서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것을 보면 빨간색 봉이 3개나 떴죠. 이때 눌리긴 했지만 어제 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좀 쇼킹한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4거래일 동안 최근 4거래일 동안 3거래일이 빨간색 봉이라는 것은 그만큼 반발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관들 쪽에서는 기를 쓰고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연기금에서 그냥 길을 쓰고선 지수를 방어하죠. 연기금에서 지수를 방어하고 이제부터 지수가 계속 하락할수록 기관 쪽에서도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투신이 오늘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투신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투신이 좀 들어와 줘야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노려볼 텐데 저 투신이 또 나가가지고 지금 지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이랑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매수로 이렇게 찍혔지만 뭐 그렇게 신뢰스러운 물량은 아니고 외국인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를 보면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래도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번 타이밍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언제까지 폭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나올 때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악재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그때 수익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확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나미를 포함해서 후성 이런 종목들이 허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체결 직전에 밑장 빼기 이런 행위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시간의 거래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시간의 거래에서 보통 허매수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폭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수출 규제 관련주들 이것들이 시간의 거래까지 지금 허매수가 나온 걸 봐서 다음 주에는 이 코스닥이 제대로 바닥을 다시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레버리지가 좀 더 떨어질 때 최대한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처럼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음 주 증시를 지켜봤다가 같이 대응을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이거를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다음 주에도 이 레버리지가 내내 떨어져가지고 막 6,000원을 깨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악재가 이미 다 나온 상태이고 시장의 충격이 아직 다 흡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최대한 싸게 매수를 노려볼 것이고 이 신라젠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은 매수할 게 아니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크고 코스닥 150지수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 레버리지 움직임을 비교해 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한번 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 진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핫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수 비교용 레버리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는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놨고 매매는 하지 않고 그리고 SNS텍 오늘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고점을 뚫기 직전이라서 고점을 뚫어줄 때 한번 이것도 접근하기 위해서 볼 것이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을 저는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덕산텍 코피아도 일단 캔들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기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이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게 공모가가 19,000원짜리입니다. 19,000원짜리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선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고 레버리지까지 뭐 종목은 변함없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서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것 말고는 따로 종목을 분류 안 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는데 금요일이 이렇게 마감하였고 정말 날씨도 덥고 증시도 짜증나고 이럴 텐데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코스닥이 바닥을 다지면서 제대로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